영천에서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에서 30대 남성이 얀센 백신 접종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얀센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신고가 접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도 내 16개 시군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자영업자 절반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에서 처음으로 경주시가 선보인 공공배달앱 달달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현재 경북도 내 16개 시군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집합금지 해제로 지역 상권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자영업자 절반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식당. 평일인데도 손님이 북적입니다. 지난 7일 집합금지가 풀린 이후부터 손님이 30% 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임시 해제되고 난 뒤에 상당히 그래도 많은 손님들이 오십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은 참 애를 많이 먹었고 또 특히 외식업은 모든 상공인들이 힘드시겠지만은 외식업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적자를 보다가 집합 5인 이상 금지가 풀리고부터는 그래도 10명 이하의 어떤 그 손님들,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면서. 다른 곳은 어떨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이후 손님이 얼마나 늘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외식업소 10곳 중 5곳은 매출이 평균 30% 늘었다고 답했고 5곳은 집합금지 해제 전과 차이는 없지만 변화된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연회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체 모임을 참 많이 했었는데 2020년 2월 이후로는 하나도 못했어요. 동창회라 하든가 산악회 모임이라 하든가 윷놀이 이런 걸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생신 이런 모임 같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전화 오기를 아는 지인이 이제 해지가 됐으니까 갈 수가 있지 않나 이래서 7, 8명씩 이렇게 2-3팀 정도. 그러고는 아직 별 게 없어요. 현재 집합금지가 해제된 경북도 내 시군은 16곳.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되면서 경영 적자에 내몰렸던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에선 처음이었죠. 경주시가 공공배달앱을 출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역시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은 무리였을까요? 소비자는 둘째치고 자영업자들마저 외면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 공공배달앱 달달 출시 이후 한 달 주문량은 1,500건입니다. 가맹 점수가 600여 개인 점을 고려하면 한 곳당 한 달 내내 3건도 주문을 받지 못한 셈입니다. 자영업자들한테 수수료 문제나 이런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저하고 3건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업주들은 불편한 시스템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주문을 접수하는 포스기와 연동이 안 돼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야 하고 배달 가능 시간도 매일 다시 설정해야 하는 등 너무 손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닫아놓고 까먹은 날은 다음날 돼도 열린지 닫힌지 계산을 못해서 그냥 닫혀있고 또 열어놓은 날은 휴무 날인데 열려서 막 주문 들어올 때 있고 이게 아무래도 불편해요. 주문 알람을 휴대전화로만 받을 수 있고 영업 중에는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워 제때 배달을 하지 못했다는 불평도 나옵니다. 때문에 아예 민간 앱만 켜두고 공공앱은 사용하지 않는 업주들도 수두룩합니다. 핸드폰을 침동으로 해놓으면, 무음으로 해놓으면 장사할 때는 그렇잖아. 그러면 안 울려. 달달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들려. 얼마 전에도 한번 손님이 주문했는데 우리가 그 접수를 못 받아갖고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지연되고 이래가지고.
소비자들 반응도 비슷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혹평이 이어지면서 지난 한 달간 가입자는 6천 명에 그쳤습니다. 19세 이상 경주 시민 10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플랫폼이고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수료 1.8%, 전국 최저 수준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용 편의성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접종 사흘 뒤에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수성구의 한 의원에서 얀센 백신을 맞았고 이후 혈압이 떨어지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혈액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천에서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지난 10일 학원 강사와 해당 강사의 중고등학생 자녀 2명 등 3명이 확진된 뒤 13일까지 이와 관련해 모두 13명이 확진됐다며 관련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주시가 코로나19로 폐쇄했던 경로당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용 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어르신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식사 등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소식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백신 도입 논란이 본인 탓이라며 사과했다는 소식 살펴보고요. 다음은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에 대구 경북이 힘 모으기로 했다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대구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농구단 탄생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대구시의 백신 도입 논란, 결국 권영진 대구시장이 사과를 했다고요? 네, 권영진 시장은 지난 8일 오후 저의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 깊은 상처와 큰 실망감을 드렸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지난달 31일 이후 8일 만의 사과인데 권 시장은 진행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장되게 언급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권 시장이 사과했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권 시장의 사과만으론 지금의 논란을 종결지을 수 없다며 진상조사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적극 나섰는데요. 경북도 대구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죠. 네, 지난 10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뿐 아니라 포항시장과 경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경북 상생발전과 국책사업 유치 공동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에 경북이 협력하고 K바이오랩 허브 구축 사업은 경북으로 가져오는 데 대구가 협력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술관 유치 의사를 밝혔던 경주시가 대구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고 유치 이후 상생 방안도 고민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대구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농구단이 출범한다는 소식이죠. 네, 대구시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전자랜드를 인수하면서 대구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농구단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지난 9일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농구단 인수 협약식이 체결됐는데 이 자리에는 권영진 시장도 참석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하지만 농구당 전용 구장 문제를 두고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권 시장 참석은 불발됐습니다. 가스공사와 대구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연고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동양 오리온스가 대구에서 경기도로 연고지를 옮긴 후에 10년 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농구단인데요. 대구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 문제를 둘러싼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구미시와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으면서 이날 토론회에서도 환경부와 주민들 간 큰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직접 토론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이게 결정을 잘못하면요 100년 200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구미에 엄청난 환경 규제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월 3일 날 권영진 씨가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8월 5일 날 용역 보고서에 구미라는 것이 단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를 갖다가.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 그죠? 10일 오전 구미 새마을 테마공원에서 열린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공개 토론회 현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를 두고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털어놨습니다. 환경부는 이날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의원, 시민단체 등을 초청해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환경부는 산업폐수에서 나오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수돗물 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취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산업 폐수에서 나오는 각종 화학물질이나 미량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다고 노력합니다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각종 수돗물 오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91년도에 페놀 사고 얘기하고요.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구 시의원과 주민들은 대구시장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시민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일 뿐 자체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걸 옮기려고 하느냐고 저희를 보니까 이 사람이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아마 평생 자기가 정치하는 동안에 대구 시민의 물 문제는 제가 해결했습니다 하고 계속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경제적인 원리는 지역 갈등 부추기지 말고 대구가 자체적으로 환경부에서 맑은 물을 먹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환경부와 자체적인 개선책 마련 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구미 시민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 문제를 두고 환경부와 주민들 간 공개 토론회가 열렸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영호남 8개 시도가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1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협력과제 8건과 지역 균형 발전 과제 2건 등을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2 세계 가스총회 등 지역별 주요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행사 참여와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국내에서 가장 긴 짚라인이 건설됩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14일 짚라인 조성 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 초 개장을 목표로 행정과 인허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짚라인은 높이 127m, 길이 약 1.3km의 국내 최장 규모로 수상 공연장 광장을 출발해 보문호를 가로질러 호반광장 인근에 도착하는 코스로 건설 예정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경상북도가 공모한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오는 2025년까지 경상북도와 경주시로부터 24억 원을 지원받아 자동차 소재 부품 융합 전공을 신설하고 특성화학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